수도권 나갈 때 쓰는 설계계획 작성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이제 써야 될 부분들이 설계 개요 부분, 그리고 청별 면적 부분, 그리고 아파트 면적, 그리고 상가 면적. 여기 4개 시트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대시설이랑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부대시설 부분은 저희가 좀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링크도 깨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부대시설 면적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면적, 이 시트를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시트에는 처음에 이제 설계 개요에 우리 대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명, 그리고 대지 위치, 그리고 이게 지역 지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건폐율, 법적인 내용 부분, 그리고 용적률, 법적인 내용 부분을 다 기입을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는 이제 손으로 다 기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지 면적까지도 손으로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사용 부지 면적에 보면 실사용 대지 면적과 제외 면적이 있는데, 이제 제외 면적은 기부 체납으로 이제 제외되거나 아니면 도로 확폭에 의해서 제외되는 면적을 적으면 돼요. 여기 이제 실사용 면적에는 산식이 이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부지 면적에서 제외 면적을 빼면 실사용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사용 면적을 기입을 해줍니다. 한 500 정도 빠진다고 보고, 제외 면적으로 이렇게 기입하면 실사용 면적이 바뀌죠. 이 실사용 면적 바뀌면서 또 여기에서 다르게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부분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실사용 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면 이제 건폐율은 건축 면적에서 이제 나와지는 거고, 이 건축 면적은 우리 대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기입하게 되겠죠. 근데 손으로 기입 안 하고 우리가 청별 면적에서 2층 면적이나 1층 면적이 건폐율 면적이다. 그러면 그 기준층 면적을 가지고 와서 링크를 걸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링크 건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면적은 전체 지하까지 합한 연면적, 그리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아시는 거죠? 지상. 그렇죠. 지상 연면적 합계가 이제 용적률 산정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지금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대지 면적 나누기 지상 연면적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산식은 지금 저희 청별 면적 시트에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링크를 걸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층수라든지 이런 주차 대수 부분은 이제 청별 면적 산정표에서 다 링크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되는 설계 개요 페이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시트 엑셀에 번호 보시면 6번에서 8번으로 건너뛰죠. 중간에 숨긴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숨겨놨을까? 왜 숨겼냐 하면, 이제 숨기기 취소를 해서 보시면 이제 부지 면적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를 하나씩 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외 면적에서도 이 제외 면적이 도로 면적이다. 그러면 이제 도로 면적으로 만약에 제외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도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개공지 면적이 또 추가가 되어서 면적이 제외됐다. 그러면 공개공지 제외 면적을 또 만들어주고, 이게 제외되는 면적에 대한 링크도 여기에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좀 면적이 줄어들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링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트를 비워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시트들은 이렇게 숨기기 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별 면적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청별 면적표에 보면 주거 부분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2개가 있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유 면적에 기계 전기실,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다 링크로 이제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링크로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 면적선 줄표가 있는데 이 동별 면적선 줄표에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게 되면 이 면적이 그대로 청별 면적표로 링크가 되어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이제 만일에 6으로 바뀌게 되면 10층에 있는 청별 면적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이건 단위 세대 조합수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단위 세대가 하나 있는 거, 단위 세대가 있고 단위 세대끼리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이게 두 개가 있죠. 이게 2호 조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4개가 있다. 그럼 4호 조합이 되겠죠. 1호, 2호. 그래서 총 4호 조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수 조합을 여기 적어주는데, 자, 여기 근데 호수 조합만 적으면 되지 이게 뭐 많죠? A1, A2, B1, B2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단위 세대 평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단위 세대 면적은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이제 여기 링크에 보시면 좀 많죠? 이거 여기 있는 링크 개수만큼 여기 이제 번호 개수만큼 링크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링크를 끌어오는 게 아파트 분양 면적표에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 면적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 세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로 숨기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숨기기 지소를 하면 B1, A2, B1, B2, B3, C3까지 이렇게 시트가 있고, 만일 이제 여기 세대를 내가 20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전용 면적에 20형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공유 면적이라든지 일반 면적들이 뜰 거예요. 근데 나머지 면적들이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공용 면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아파트 코어 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은 기계실, 부대 시설, 그리고 전기실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 근데 이게 면적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보시면 세대가 0이죠. 세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청별 면적표에서 A1 시트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기입해주면 두개 세대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두 세대가 기입이 되면서 이렇게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세대 수에 대한 비율도 나오게 되고 분양 면적에 대한 비율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발코니 중심선 초과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그 아파트 때 이제 아파트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코니 단위 세대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아파트 단위 세대 면적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 더하기 벽체 공용 면적, 그리고 전체 공용 면적, 그리고 발코니 중심선을 해서 발코니 초과 면적까지 합한 게 하나의 아파트 면적이에요. 하나의 단위 세대 총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단위 세대 면적이 다 합해서 4호 조합으로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4호에 대한 주공의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면적 링크가 아까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파트 분양 면적 W4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면적은 벽체 면적, 전용 면적 전부 다 이제 들어오는 면적이겠죠. 나머지 면적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부분, 여기 코어 면적. 이제 코어 면적까지 합했을 때 아까 주동 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면적에서 우리가 링크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공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을 합해진 면적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가끔 링크 보니까 전용 면적만 이렇게 링크가 걸려가지고 면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적어주기 전에 항상 이 링크가 제대로 걸려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 곱하기 여기 있는 중심선 초과 발코니 면적 여기 한 그 면적이 하나의 단위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일 우리가 법적으로 용적률이 250%다 라고 했을 때 250%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우선 배치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선 여기 단지에 조건들을 이렇게 주어질 거잖아요. 84나 5구나 보통 우리 가로주택 할 때는 8호 이하니까 84형, 74형, 5구형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5구형을 많이 넣죠. 그래서 조건에서 5구형만 만일에 이제 필요하다 했을 때 C1 5구형이죠. 그럼 5구형만 만들면 되겠죠. 보통 처음 계획할 때 한 4, 5조합으로 한 동을 보고 그렇게 보고 이제 계획을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먼저 그 용적률까지 먼저 채우는 거예요. 코어 하나 더 넣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계략적인 코어 면적이거든요. 딴 게 아니라 5호일 때는 30에서 33까지 3이나 33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74나 84로 갈 때는 35에서 36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3일 정도로 전부 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코어 면적을 따서가 아니라 이제 경험치에 비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용적률이 낮았죠. 넘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청소를 까기 시작합니다. 이거 세대수만 지우면 안 되고 세대수만 지우면 이게 코어 면적이 올라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코어 면적까지 다 지워야 돼요. 그럼 위에 산식까지 다 지워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맞지 않죠. 만일에 2세대만 뺐을 때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2세대만 나오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잘못되어 있지. 그래서 코어 링크가 걸려있죠. 여기는 걸려있는데 그럼 다시 240을 곱해줘야지. 뜨개처럼 코어 하나 빼도 되지 않나요? 2세대만 하나 뺐어요. 그렇죠. 여기는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오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버가 안 되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대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뭐 계략적으로 200에서 180 정도, 뭐 300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용적률이 좀 애매하게 모자랄 때, 뭐 1, 2% 모자랄 때는 근린생활시설을 뭐 10, 20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대시설이겠죠. 부대시설. 우리가 170 한 세대예요. 그 주택법에 보면 부대시 주민 공동시설 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1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당 2.5를 곱해주면 되고 130세대 초과일 때는 그 법에 의하면 1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점 몇인가 봐 그럴 거예요.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지금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세대당 한 2.5 정도를 꼭 한 거예요. 그냥 428 이상 나와야 된다. 한 450 정도를 계산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420 했을 때 초과가 됐어. 세대수를 빼거나 근생을 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세대수를 빼는 게 아니라 이제 근생에서 1, 2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근생을 줄이는 겁니다. 근생에 대해서는 예전 법에는 세대당 6제곱미터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뭐 100세대 이상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 해라 이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생을 아예 안 해도 돼. 근데 여기 지역에 만일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난 상가 분양으로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상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가 면적을 좀 줄여서 올려볼게요. 180에 안 돼. 250. 150은 자, 이제 여기까지 지상 면적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지하 주차장이겠지. 지하 주차장은 이제 여기에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법정 주차 대수, 여기 법정 주차 대수가 나오죠. 근데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 우리 주차장 조례 보시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라고 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지자체마다 틀린데 대부분 134제곱미터예요. 아니면 100제곱미터거나 144제곱미터당 한 대예요. 법정으로는 지금 뭐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1점이 되겠죠. 그렇죠. 1점이 되는데 이제 소수점 뭐 반올림으로 한다 아니면 올림으로 한다. 이게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 조례를 잘 봐야 돼요. 부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면적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만큼 이제 여기에 나와. 그러니까 면적 나누기 이제 기준 대수 하면 법적인 대수가 나오겠죠. 여기도 아파트 분양 면적표 D51L에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D51인데 여기가죠. D. 여기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실제 이제 이거 따르지 말고 이 링크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링크를 바꿔줘야 되겠죠. C24. 이렇게 링크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해줘야 돼요. 이게 왜 바꿔줘야 되냐? 59, 그러니까 60 이상일 때는 무조건 세대당 한 대고 60 이하일 때 세대당 한 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0.8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5군데도 한 대를 하는 이유는 거기 단서 조항이 공동주택일 때는 그렇고 임대형일 때는 뭐 이렇게 0.8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조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인천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세대당 한 대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인천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링크들을 하나하나씩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계획주차 대수는 239대가 나오죠. 왜냐? 우리가 이게 140%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교통영향평가나 이제 건축 심의를 받게 되면 120% 이상 기준입니다. 세대당 1.2대를 해라. 120% 적어주면 이 링크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내가 1.2로 바꿔도 되고 여기 이렇게 곱하기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120% 곱해주셨으니까 205대가 계획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1.4대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1.4대 근데 한 대 이렇게 나오겠죠. 한 대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손으로 이제 적어주거나 아니면 이것도 내가 링크로 걸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한 대 이렇게 해주면 2.4대 나오고 2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개수가 208대고 실제적으로는 207대겠지만 뭐 208대가 나올 거예요.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거 이제 손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소수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2.7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7대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주차 대수가 설계 계획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여기 나와요. 법정 대수는 170이 되지만 전체 총 주차 대수는 207대다. 주차장 면적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
여기 보이는 35.3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주차장 면적 대비 한 대당 소요되는 면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대당 소요되는 면적이 원래 주차 라인을 보시면 여기 5.0에 2.5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주차는 이거 두 개 곱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한 대당 면적이 어디 면적이냐? 이거 통로 면적 6m. 그리고 경사로 이런 걸 다 뿜빠이 해가지고 한 대당 면적이 대략 35.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오면 너무 좁다라는 거지. 빡빡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 30,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산상으로 했을 때 경험치로 나오는 건데 한 38대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38대까지 나오게 하려면 지하 주차장 면적을 늘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이제 엑셀에 만들어진 지하 주차장 산시 면적은 대지 면적에 0.8을 곱해놨어요. 네, 이제 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한 20% 빼고 나머지 면적을 다 지하로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몇 차이가 안 되면 0.8에서 0.85까지 늘려줘도 돼요. 0.85까지 나왔죠. 0.85까지 나왔을 때 주차장 면적이 지금 이면적으로 나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이 이제 2개 정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히트를 감안해서 그만큼 이제 빼주는 거예요. 1층에서는. 맞았죠? 그리고 2층에서는 이거 2개 더한 게 이제 돼 있을 때 면적이 지금 한 개층만 돼.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이게 되겠죠. 이게 총 지하 면적이 나오겠죠. 이제 지하층은 이제 여기 산식에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우선 기계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는 층고 높이가 최소 7m야. 이때문에 2개 층 정도 높이가 나오겠죠.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요 높이가 3.5에서 3.8이에요. 3.8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도 합했을 때 한 7.6m 정도 나오죠. 그럼 2개 층 정도 잡아놓겠죠. 근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피트 면적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 면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전기실 면적을 낼 때는 최하층 바닥 면적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하 2층에 면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피트 면적만큼 지하 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에서 이게 빠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식 링크가 여기 기계전기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면적도 전체 지하 면적에서 여기 빠져 있고 주차장 면적이죠. 대신에 지하 2층은 합했을 때 우리가 지하 면적 잡은 면적만큼 나오죠. 근데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주차 효율 나오겠죠. 40이 나왔어. 엄청 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줄여주는 거죠. 이제 0.8이 하고 8.0 가고, 그래도 좀 크다라고 생각되면 지하 2층에서 마이너스 한 200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한 39 정도 나왔다.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널널하게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층별 개요에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 뭐냐. 근데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요는 넣었는데 나중에 계획하다 보니까 이 층단차가 나야 돼. 층단차가 나는데 층단차가 나는 게 14층하고 13층까지 나야 되는 거. 만일에 나야 된다. 근데 이건 지금 보시면 11층에 13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바꿔줘야 되겠지. 우리가 13층부터 층단차가 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이거는 12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바꾸면 산식이 바뀌는 거 안 바뀌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 층 개수라고 나와 있죠. 이 층 개수에서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2개, 이것도 2개가 차이 난다. 그리고 전체 층이 15층이다. 네. 그렇게 되면 바뀌었죠. 이제 층간차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여기 보면 5에서 22로 띄워져 있죠. 숨기기 취소해가지고 다 복붙해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20층까지 쭉 붙여가지고 해도 돼요. 지하도 2개층이 아니라 4개층까지 필요하다. 숨기기 취소해가지고 산식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5층, 6층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단 근데 만들 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에 층을 다 기입해야 된다. 한 개층씩 이게 바뀌죠. 이렇게 층수 층수가 바뀌죠. 그럼 22층까지 나왔어요. 그죠? 22층이 어디에 나왔어요? 이게 22층. 이것까지 해줘야지만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5층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제 16층이 됐어요. 이걸 안 보고 그냥 우리가 만들었어. 그럼 여기 비해서 12층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가끔 우리 올해 한 곳에서 좀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파트 부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남았죠. 근생은 여기 기입이 되어 있어, 그지? 끝났지. 근데 근생 분양 면적이 필요하거든. 그럼 근생 분양 면적은 어디다 나와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방금 여기 측면 면적에 들어가면 공급 면적이죠. 공급 면적은 여기 15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150은 어떻게 되어 있냐? 공급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거 2개 합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한 공룡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 전용을 120 정도 하겠다. 그럼 150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기타 공룡 계약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만 내가 이제 잘 붙여주면 돼요. 내가 만약 이거 붙이기 싫다 그러면 링크를 걸어줘요. 공급 면적을 층별 면적이 있는 1층 면적에 링크를 걸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거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전용 면적은 공급 면적이 80%만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공용 면적은 공급 면적 빼기 전용 면적으로 하면 나오겠다. 그죠?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일 층별 면적에서 내가 200짜리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상가 면적이 100으로 바뀌면서 맞춰서 해서 이렇게 붙여지겠죠. 이거는 이제 계획자가 하면서 이 링크를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내가 좀 그냥 편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그냥 하겠다 하면 계산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전용 면적은 대부분 80%에서 85%. 한 층이 있어요. 근데 2개 층이나 3개 층으로 갈 경우 숨기기 취소하면 이제 4개 층까지 링크가 있고요. 그럴 경우는 복도 면적이나 이렇게 코어 면적을 대략 따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 전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2층에 있는 거를 링크를 가지고 오겠다. 링크를 가지고 오고 그 2층에서 내가 이것도 한 200짜리 상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대로 200이 들어오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2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만일에 여기는 70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계약 면적은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숨기기 해서 우리 PPT에 앉혀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필요 없는 면적은 다 숨기기 해서 이렇게 관련돼요. 여기 밑에 보면
뭐 코너형이면 코너형, 한상형, 펜트하우스 이렇게 적혀있죠. 만일에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는 적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평형대가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4기짜리나 4호짜리는. 그랬을 때 임대형 몇 세대, 그냥 분양형 몇 세대. 이거 별도로 붙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청결 면적표에도 같은 면적이지만 A분에는 임대형, A2분에는 분양형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파트 계획과 끝난 겁니다. 자, 오피스텔을 봐야죠. 전기 지수 뭐가 많아? 와. 우리 여기도 지금 4동, 5동짜리밖에 없지만 숨기기 지수하면 한 20동짜리예요. 숨기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를 잘 봐야 돼요. 숨기기 안에 또 숫자가 잘못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는 게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링크를 항상 확인해주고 할 때마다. 그럼 여기도 숨기기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오피스텔 나오죠.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숨겨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읽다가 보면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도 똑같은 거예요. 오피스텔도 아까 그 단위 세대 기입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피스텔 분양 면적에 그냥 전용 면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5원, 5, 2,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5이형이다. 5이형이고 5이형 그리고 6호짜리 조합으로 내가 오피스텔을 계획하겠다. 그러면 아까 오피스텔 분양 면적에 5이형이 5,4로 되겠죠. 청별 면적에 봐서 5,4 그리고 6호짜리 꽂으면 되겠죠. 여기 찍어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먼저 오피스텔 면적이 들어가고 포함 면적이 아무래도 50이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상하게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갈까? 없으니까 그러겠죠.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이 링크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여기 링크 보이죠? 이 숫자. 이렇게 끌어오면 돼요. 링크가 좀 깨져서 그러고 이제 이 면적이 쭉 다 들어왔죠. 근데 이 면적이 틀렸겠지? 그죠? 왜 틀렸을까? 그 계층, 계층. 계층이지. 네, 지금 24세대 6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지? 학계가 깨졌네요. 학계의 계층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학계 곱하기 밑에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링크가 깨졌겠죠. 그러면 이사진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 오피스텔 쪽 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쪽 썸을 바꾸는 저쪽 선.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링크가 깨졌는지 확인해주고 링크를 찾아서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냥 6개 곱하기 코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는 개수가 어깨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세계층이기 때문에 24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링크가 여기 층별만큼 여기 전체 이제 한 층에 이제 한 층의 면적을 층별만큼 곱해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 이 링크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뭐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250%는 엄청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거 합계를 확인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용적률이 안 바뀐 이유가 용적률 상정된 면적이 안 바뀌었죠. 안 바뀐 이유가 여기 합계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합계도 다시 이렇게 썸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용적률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링크 같은 거 이제 확인을 할 때마다 뭐 기입을 했는데 숫자가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링크가 깨진 거예요. 그럼 항상 그 합계에서부터 역으로 이렇게 찾아서 링크가 어디 부분에서 깨졌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 이제 다 해주는 게 개요 작성이니까 개요 작성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까지 기입하고 다 되었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도 똑같은 거예요. 세대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분양 면적, 공급 면적, 다분면, 주차장, 계약 면적 전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개요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1층 필로티인 경우에 코어 면적 조금 추가해 주는 거랑 자, 1층 필로티일 경우에는 있다고 얘기해놨거든. 근데 1층 필로티가 아니라 1층은 필로티든 필로티가 아니라 코어 면적이 초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계단실 그 홀만큼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추가하는 면적은 10에서 뭐 8 정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보다 위에 위에 거보다 10 정도 이제 작죠. 여기 보면 끝에 10 정도 더해져가 있죠. 항상 1층은 이렇게 더해준다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필로티가 빠진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빠진, 필로티로 2세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로티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코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지경유가 이렇게 붙어 있어. 건축 관계선하고 여기 근데 코어를 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홀을, 그죠? 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경사로도 있고 계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홀 이렇게 경사로를 달 수가 없어요. 그 경사로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관계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진입이 어렵잖아. 그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로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로티 통과 동선도 되지만 여기 일부분에 홀을 만들어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안 하더라도 이제 개요에 넣을 때 필로티로 세대가 빠지는 것만큼은 기입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일반적인 거는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3호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고가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필로티로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작성할 때 해줄 방법이,
지금 2호 조합일 경우에는 코어가 하나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2호 조합이니까. 근데 만일 이게 1호만 올라가야 된다. 계획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코어가 전부 다 올라갈 일은 없겠죠.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 보면 환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코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짧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안 올라가. 그렇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이 복도까지 굳이 내가 복사까지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면적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하나가 빠지면 반 정도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반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한 10에서 한 8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계획할 때 좀 0.12%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12를 뺄 때도 있고 15를 뺄 때도 있고 그렇게 돼요. 우선 근데 기본적으로는 10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돼요. 처음 계획할 때는 온전하게 다 올리는 걸로 해서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그 세대수만큼 배치를 했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만큼 안 나오면 높낮이를 서로서로 도움을 조절해 가면서 용적률을 맞춰야겠다. 그러면서 개요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개요 작성하는 방법만 알려준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계획하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때 다음에는 왜 이렇게 공용 면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숨어있는 산식이 엄청 많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공용 면적이 배분이 되고 이제 이 링크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나누기 식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 전체 연면적 나누기 세대별 면적 곱하기 세대수 이래가지고 공용 면적이 뿜빠이거든요. 그런 링크까지도 다 알려줄게요. 그래서 마칠게요. 하나만 더. 여기 밑에 빨간색 트루 있잖아요. 저게 가끔 폴스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좀 잘 해야 돼요. 저게 폴스가 나오면 무조건 산식이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연면적이고 전체 면적 합계를 내가 이제 검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검산용인데 검산용. 저번에 한번 저게 폴스 떠 있었는데 모른 상태로 계속 진행됐다가 다시 그 개요 다 뚫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펄스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천수 잘못해가지고 5 곱하기 5가 안 될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기 다 빨간색 저 트루 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엑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엮여 있는 거 보면은 산식 엮여 있는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검토형이나 그 건축 심의 나갈 때 그냥 급하게 나갈 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우리 면적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저기는 공용 면적이나 부채 뭐 이런 면적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면적을 다 이제 면적 산출 근거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면적 산출을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우리 용면도 거기 보시면 이제 이건 전체 이제 일반 개요 보여지게끔 이제 복귀에 맞춰서 다 만들어진 거고요. 동별 개요 링크로 다 걸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별 개요하고 단위 세대 개요. 단위 세대는 이제 면적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침실마다 다 이렇게 기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승인 들어갈 때 세무터에는 이게 면적별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전용 기준이면 MC선 기준인가요? 그렇죠. MC상 기준으로 해서 내부 면적을 이렇게 표를 따서 다 들어갈 거예요. 그 발코니 서비스 면적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이거 링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동별 산식 계획으로 들어가요. 이게 59A8 뭐 이렇게 기입을 하면 84AB 기입을 하면 여기에 그 면적에 대한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표 제공용 면적이 들어가고 코어 면적이 있죠. 코어 면적이 합계가 이제 여기가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동별 면적입니다. 동별 청별 면적입니다. 백일동 청별 면적. 이렇게 이제 링크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높이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면적은 빠져있죠. 부대시설이 들어있죠. 그리고 부대시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설별로 복리시설,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차장 기계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또 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LH 제출할 때 많이 쓰는데 뭐냐면 이제 동 호수별로 주차 대수가 몇 대나 이제 잘 비대가 되고 있냐 하는 공개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높이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동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별도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해요. 사업센터 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좀 링크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것도 근데 원리만 알면 간단하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질문해줄게요. 근데 이거는 산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항상 이렇게 투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점짜리가 틀리거든요. 여기가 계약 면적이 총 계약 면적하고 여기 계약 면적이 같아야 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 면적은 근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합한 연면적이 여기에다가 근생을 더하면 같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에 대한 산식으로 만들어서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수점 두째 자리 이하부터는 조금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1회배가 틀리다, 2회배가 틀리다 그러면 좀 난리나는 거죠. 그것까지 잘 봐서 링크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업생인 때부터 1000분 때까지 써요.